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1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 대상에 대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호처 차장 등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하여 경호처 처장 등의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분자인 경호처 처장 등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범인도피교사죄 관련해서는 범인도피죄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결국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이전에 경호처 경호원들이 한 스크럼 훈련이나 위력 순찰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공무원의 경호 범위 업무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 역시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호행위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급한 위력 순찰 관련 발언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오간 말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스크럼 훈련 및 위력 순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차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5년 1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은 2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경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차장 등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2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민주노총 등의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앞서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 시민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인의 국무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수사실 관련하여 검사는 이들은 국무회의 종료 직전이나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시작에 맞추어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 연락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시점에 통지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소집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다른 7인의 국무위원들과 법적으로 달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면, 앞서 본부와 같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국무회의의 기능에 비추어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 장관에게는 2024년 12월 3일 21시 18분경, 산업부 장관에게는 같은 날 21시 44분경 최초로 소집 통지를 위한 연락을 하였으며, 당시 국토부 장관은 경기 군포시 3본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고, 산업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는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출석한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락 시간과 당시 위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국무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수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문서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향후 탄핵 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설치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부속실장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만 보관하다가 폐기한 것으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해외공보 비서관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외공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피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해당하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